안녕하십니까. 사랑플러스 건강 톡톡의 국희균입니다. 저희 사람들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딱딱한 길이나 사무 공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발을 지면에 닿고 살기 때문에 발바닥에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병이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플러스 건강 톡톡에서는 족저근막염의 원인과 그 치료법,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지킨다. 대한민국 관절의 달인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요, 최근 5년간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무려 89만 명, 연평균으로 보면 17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성이 주로 많습니다. 중년의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2배가 많고요. 족저근막염의 그 증상도 보면 초기에는 밤새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걸으려고 할 때, 걷기 시작할 때 발이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가 초기 증상입니다. 이유는 밤새 잠을 자기 때문에 족저근막이라는 근막이 움직이지 않고 수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과하게 스트레칭이 될 때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심해지면 걸을 때마다 아프고 오래 걸으면 걷기가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제가 성도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발입니다. 사람의 발은 이렇게 여러 개의 뼈로 되어 있고 이게 아추입니다. 그래서 아치가 이렇게 된 걸 평발, 이거를 요족, 우리가 뾰족발이라고 그러죠. 족저근막은 이 발가락에서부터 근막이 시작해서 발 뒤까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이게 근막이 족저근막이고, 이 안에 보면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닿는 부위에 뒤쪽이나 앞쪽에 주로 근막이 뼈하고 닿는 부위에 만성적으로 자극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아물었다 염증이 생겼다가 반복이 되다 보면 딱딱한 조직이 돼서 뼈가 닿는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죠. 족저근막염의 원인의 첫 번째는 신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좁고 뒷급이 높은 신발을 신어서 발이 편하지가 않고 발을 감옥에 가둬놓는 것처럼 꽉 가둬놓고 한 부위에 힘을 너무 주니까 족저근막염에 과도하게 긴장이 되니까 그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체중이죠. 저도 체중이 증가될 때마다 운동하면 꼭 발이 아프던데, 체중이 증가되면 당연히 발에 가는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족저근막이 생기고, 또 하나는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경우, 직업상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경우는 발에 가는 압력이 증가해서 발바닥 근육을 싸고 있는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노화입니다. 노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은 발바닥에 지탱하는 근육이 뇌층인데 이 뇌층이 도톰한 층이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얇아지는 층이 발뼈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족저근막염이 생기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걷기 시작하면 아픈데 좀 걸으면 덜 아프다. 이것은 밤새 족저근막이 긴장되고 있던 것이 과도한 스트레칭이 돼서 통증이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런 증상이 자주 있다고 하면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하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족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 그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자주 아프면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병원에 오시면은 흔히 하는 것들이 테이핑이라고 아실 겁니다. 우리가 테이핑을 해서 족저근막 주변에 붙여서 족저근막으로 가는 힘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고, 많은 병원에서 우리가 체외 충격파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리가 두꺼워진 족저근막염을 얇게 힐링하는 그러한 원리의 기계가 됩니다. 체외 충격파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4차례에서 6차례 정도 치료하시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깔창입니다. 종일 서서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실리콘 패드로 된 깔창이라든지 아니면 발 전체를 본을 떠서 우리가 하는 전장에 해당하는 깔창을 평소에 넣고 다니시면 훨씬 더 우리가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고 초기나 중기 때 족저근막염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입니다. 발바닥의 막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발 스트레칭이나 족저근막 끝에 보면 아킬레스인대라고 이렇게 뒤쪽에 있죠. 그래서 발바닥 스트레칭과 아킬레스인대 스트레칭을 평소에 충분히 해주시면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 예방해서 고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를 우리가 만성 족저근막염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성 족저근막염이 생기면은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때 많은 원인이 체형이 틀어져 있는, 우리가 척추의 문제나 골반의 문제로, 아니면 때로는 무릎의 문제로 하지의 균형이 틀어져 있는 하지 부정렬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질병명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족저근막을 치료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낫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그러한 질병에 대한 원인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경피적 근막 절제술이라 그래서 딱딱한 족저근막을 수술용 칼로 벌려주는 경우도 있고, 딱딱한 막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통한 족저근막 이완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걱정하실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 1번, 2번은 바른 자세로 걷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걸으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적절한 신발, 그리고 두 번째는 노화로 인해서 몸이 틀어지는 경우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레킹 할 때 우리가 쓰는 우리가 등산용 지팡이, 그걸 우리가 노르딕 지팡이라고 하는데, 노르딕 지팡이를 통해서 똑바른 걸음들을 평상시에 걸으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족저근막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초기나 중기 때는 치료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발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프셨던 성도 여러분들은 족저근막염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예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톡톡 체조 시간에는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체조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방송 잘 보셨죠, 성도 여러분? 오늘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일을 잘 감당하려면 잘 걷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배웠던 족저근막염의 예방법에 대해서 실천하신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